함한 사온을 온몸으로 체감 중인 나날입니다. 추웠다 따뜻했다. 아침마다 날씨를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주변에 관심이 많아 계절의 변화를 잘 알아차린다고 하지요. 더 나아가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몸만큼이나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라디오 들으며 잠깐의 여유, 2월을 느껴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잔잔하게 노래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뎁트의 All on Me입니다. Been getting harder and harder to stay away. I'm hearing voices inside my mind. They've been telling me I'm not worth anything. I've been thinking that they'd be right. And you say you will save me, but I don't wanna save myself. And you can take me as I am, but I am nothing left at all. All of me insecure. I can't begin to love myself no more, no more, yeah. I'm scared of consequences, they're running through my head. 'Cause I don't wanna hurt your tender heart. Been taking things for granted, but now I understand. And you say you will save me, but I don't wanna save myself. And you can take me as I am, but I am nothing left at all. All of me insecure. I can't begin to love myself no more, no more, yeah. 'Cause I can't fight with myself anymore. I feel no emotion. Why can't I say that I haven't spoken to you? No, spoken to you. No, spoken to you. You said it gets better, it only got worse. But how do I say you? I'm just jealous of that. I wanna be better and I wanna reimburse all that you've done. 'Cause darling, all of me insecure. I can't begin to love myself no more, no more, yeah. 'Cause I can't fight with myself anymore. I feel no emotion. Why can't I say that I haven't spoken to you? No, spoken to you. No, spoken to you.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대구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 마을이 온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녹음 방송으로 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대구 마을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듣고 마을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이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너, 우리 마을 공동체 활동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나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 낮은 대구 마을이 온다. 마을의 목소리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달팽씨의 소소한 이야기 함께 들어요.
공동체의 안부를 묻고 변치 않는 일상과 이웃의 삶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미디어로 만나는 마을 이야기. 지난 제6회 마을 공동체 온마을 미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총 7작품으로 각자 개성이 아주 뚜렷하답니다. 스스로 미디어로서 개인과 개인, 마을과 공동체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소소한 일상과 감신사를 날 것 그대로 담아낸 작품. 지금 바로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작품은 달서구 성서공동체 FM에서 활동 중인 우물박 개구리 팀의 우리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인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대구인 사랑방입니다. 대구인 사랑방에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네, 다시 돌아온 진양 혜원입니다. 혜원씨, 우리 2부에서는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네, 2부에서는 대구인 사랑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와 맞는 게스트분들을 사랑방에 초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 1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오늘의 주제는 기후위기인데요.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후위기 활동가 소정민주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알아야 하고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 이렇게 라디오에 나온 김에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기후행동을 하고 채식을 하면서 좀 제일 많이 느꼈던 무력감이 내가 채식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쓰레기 잘 버린다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계속 있다라는 걸 좀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내가 뭘 할 수 있지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지 이걸 좀 이 소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채식을 하게 된 계기가 육식의 어떤 과정, 소비 과정을 알게 되면서부터 좀 채식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시각이 깨이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예상치 못한 기후 위기가 저희 곁을 찾아올지 몰라요. 네. 진짜 이제는 아예 잠기고 있잖아요. 네, 저희 네. 나라도 이렇게 저희 이기적인 마음에 생긴 그런 기후 위기를 반성하고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진짜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아직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분리수거 잘하고 텀블러 용기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실천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기후변화를 늦추고 우리 문명이 아예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그런 필요성들이 더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물박 개구리 안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혜원 씨. 맞아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소정민주님과 함께하는 대구인 사랑방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두 분?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좀 끝나기 전에 책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기후위기를 공부하면서 좀 제일 좀 힘들었던 그런 게 기후위기가 뭐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없어서 내 입으로 내가 겪고는 있지만 체감하고 있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계속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 좀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이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이라는 책이고요. 거기선 되게 언어가 쉽게 설명이 돼 있고 왜 기후위기인지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현상들이 우리한테 어떤 위협을 주는지 이런 좀 흐름들이 자세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같이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책을 읽고 같이 읽은 사람들이랑 그걸 나누고 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막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꼭 책 읽는 것도 이야기 나누는 것도 너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지님은요? 네,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네. 재밌게 참여한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소감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는데 소정 민주님께도 즐거운 시간이었다니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럼 소정 민주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두 번째 작품은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라이프러리 라디오 팀의 이주민 세계 그림책 활용 라디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두 주인공이 살벌하게 싸우는 장면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주인공들은 다신 안 볼 것처럼 싸웠는데 보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서로 화불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누구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심각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저 다름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해결된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게 드라마 속 상황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면 다름을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게 되어버리죠. 다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와는 다른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내가 다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쉽게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려니 어려운 다름을 이해하기를 아주 잘 알려주실 세 분을 모시고 오늘 라이브러리 라디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토도 고향으로 잠시 떠나게 되었어요. 누아, 얼른 다녀올게. 잘 지내고 있어? 그래. 다녀와. 밝게 배웅했지만 사실은 누아도 쓸쓸했어요. 이곳에선 난 정말 혼자. 지금의 나의 나라도 명절일 텐데. 나 지금 여기서 뭐해?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그렇게 쓸쓸한 명절을 보낸 며칠 뒤 누아의 휴대폰으로 누아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노아야, 일을 어쩜 좋니?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어. What? 이럴 수가. 누아는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었어요. 가족이 힘들 때 달려갈 돈 없어. 나 유학 왜 왔어? 누아, 소식 들었어. 괜찮아? 괜찮아, 토토. 슬퍼 보이는 누아를 위해 토토는 누아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이를 어쩌죠? 토토가 누아의 가시에 찔려버리고 말았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날 이후 누아는 가시를 모두 밀어버렸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난 이제야 깨달았어. 이 토마토 나라에서 내가 가진 가시 필요 없어. 무척이나 우울하게 지내던 누아의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누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내가 온 것도 몰라? 토토, 괜찮아?
그럼 괜찮지. 그리고 저번에 내가 너무 미안했어. 왜 네가 미안해? 멋대로 껴안고 멋대로 다쳐서 힘든 널 더 힘들게 해서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괜찮다면 한 번 더 널 안아봐도 될까? 내가 새로운 포옹 방법을 발견했거든. 말을 끝낸 토토는 목도리로 누아의 미처 덜 깎인 가시들을 덮어 조심스레 당겼어요. 자, 어때? 이러면 서로 다치지 않지? 토토 고마워. 날이 춥다. 배도 고프고. 우리 따뜻한 거 먹으러 가지 않을래? 오케이. 목도리로 감싸 누아를 안아준 토토의 마음처럼 다름을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배려한다면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참 따뜻한 동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이 동화를 듣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낯선 곳에서 외로운 누아를 보듬은 것은 바로 상대방의 편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토토의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상인 이동 항아리 팀의 상인동 항아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마을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이야기 보따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0년대 상인 이동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게스트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인동 사람 이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인동에 살고 있는 윤성원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우선 80년대 우리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상인 이동에는 얼마나 사셨는지 궁금한데요. 언제부터 이 마을에 거주하셨나요? 네, 저는 한 30년 정도 살았습니다. 김정림입니다. 예, 저도 한 30여 년 살았습니다. 예, 윤영숙입니다. 저도 한 3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89년도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한 34년 정도 살았습니다. 와, 다들 정말 오래되셨네요. 저는 2010년 중학생인 시절부터 상인동에서 지금까지 10여 년간 살고 있습니다. 네, 30년을 사신 분도 계시고 10년을 사신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하게 계시는데요. 그럼 80년대 그 당시에 상인 이동의 모습은 어땠나요? 저는 겪지는 못했지만은 지인의 말씀을 들으면은 진천천에서 335 모여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남자분들은 뭐 고기도 잡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상인동에 살기 시작한 89년도만 해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상인지구 아파트와 월성지구 쪽의 아파트는 모두 논밭과 들판이었어요. 그리고 상인지구 아파트 쪽에는 월천못이라는 아주 큰 못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80년도는 여기 없었고 95년대쯤부터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빌딩도 없었고 주택이 많았고 그랬습니다. 네, 예전에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변화되어서 너무 아쉽다거나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옛날에 대덕목욕탕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옛날에 애들이 어릴 때 주말마다 아빠를 졸라서 목욕탕에 가서 과자나 음료수를 사 먹고 이런 게 좋았어. 자주 주일마다 갔는데 요즘은 없어서 참 아쉽네요. 지금의 그 전에 80년대 대해서는 정말로 도로가 좁아서 22번, 31번, 32번이 이렇게 버스가 다녔어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면은 지금은 그 버스에 내리는 장소 곁에 큰 당산나무가 오래된 당산나무가 있어가지고 당산제도 지내고 지금의 장소로는 지금 월진 경로당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추억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인동에 그 못이 두 곳에 있었는데 하나는 상인지고 또 하나는 월천못이었는데 상인지라는 자리에는 지금 영남중고등학교가 자리하고요. 월천못에서는 그 사람들이 낚시도 하고 또 못 주변을 돌면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했었어요. 지금의 월곡역사공원과 상원중학교, 월천초등학교 그리고 상인 영남화성 아파트가 월천못의 일부였는데 지금은 월곡역사공원이 생겨서 거기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억이 남아있는 동네인데 많이 변화되어서 좋은 점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하철도 생기고 백화점도 생기고 영화관도 생기고 이래서 너무 좋습니다. 첫째는 뭐 지하철 교통 편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영화관을 말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상인 롯데 시네마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화를 보러 가려면은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교통이 참 불편했는데 요즘은 집 근처에 영화관이 생겨서 참 좋고 가족끼리 외식 겸 영화 관람을 합니다. 수시로 조조 할인도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수목원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수목원이 예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매립장이 대구 수목원으로 변신해서 사계절을 자연과 함께 더불어 힐링할 수 있는 곳이라서 좋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남구 앞산마을 방송국에서 활동 중인 황정희님의 소소한 행복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일기 황정희 인사드립니다. 이번 달은 동영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큼하게 높아진 파란 하늘 뭉게구름이 가을을 실어 왔습니다. 그렇게도 만들어 보고팠던 동영상 공부하러 방송국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잘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 여러 장의 사진을 프로미어 프로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옮겨봅니다. 몇 번을 들었을까요? 수회를 거듭해도 까먹기를 밥 먹듯 하니 이제 묻기도 부끄럽습니다. 멍하니 앉아있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이게 잘 안됩니다. 또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처음엔 다 그렇죠 하시면서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다정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스개 말로 100번은 가르쳐 줬지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젊은이들처럼 빨리 깨우치면 좋으련만 많은 세월을 무심히 보낸 자신에게 할 수 있다 하며 채찍을 해봅니다. 동영상 편집은 저에겐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알 것 같다 싶어 혼자서 하다 보면 어떤 걸 빠뜨렸는지 잘 안 됩니다. 다시 묻기를 여러 번 미안할 정도입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 생각을 더듬어 도움을 받아 조그만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흰배 뜸부기 영상입니다. 사진들을 모아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해냈다는 기쁨에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의 모습에 그렇게도 좋으시냐며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이 희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만이 아는 법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희열을 직접 체험해 봤으니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이래서 배움이 중요하고 알고 난 후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나 봅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욕심이 생기네요. 첫 작품이 마음에 썩 들지 않아 더 잘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더 세련되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다시 해봅니다. 이것저것 글씨 크기와 글씨체도 바꾸어 보고 글자를 크게 만들기도 하고 테두리의 색도 입혀봅니다. 효과도 여러 가지라 이것저것 선택해보고 마음에 드는 것 골라 넣으니 정말 신기하게도 사진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예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넣어야 합니다. 녹음글과 음악, 사진이 어우러져 멋진 동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이게 내가 만든 것이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쿵쾅거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보니 내가 만든 동영상이 맞지 뭡니까? 진짜로 기분 만땅. 이런 기분이 생애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고 오늘이 최고의 날 같습니다. 그렇게도 만들어 보고팠던 소원 이루었으니 그럴만도 하겠지요. 이제 조금의 자신감이 듭니다. 프로만은 못하지만 오늘은 100%로 만족을 느끼며 이 기쁨 주체할 수 없어 카톡으로 퍼날라 자랑하려 합니다. 먼저 여고 친구들 카톡방으로 슝 조금 지나니 폰에서 카톡 하는 신호음이 울립니다. 대단하다. 우와 잘했네. 멋지다 야. 영상 편집을 의뢰해도 되냐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동영상을 다 만들고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위로와 칭찬에 왠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정말 왼종일 기분 좋은 하루였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든 영상, 저로서는 정말로 신기하고 기쁜 일인데요. 어떤 분들은 호들갑 떤다 할 수도 있고 영상 전문가들은 별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 비할 데 없이 기쁘고 기분 만땅인 걸 어찌할까요? 나이 탓하지 말고 무엇이든 배워봄도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배움이란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걸 새삼 깨닫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도전해 보세요. 이 가을엔 좋은 일만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행복일기 황정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섯 번째 작품은 동구 안심마을 방송국에서 활동 중인 협동조합 둥지 오혜경님의 안심 말고 놀둥지 말둥지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놀둥지 이야기예요. 2022년 여름, 놀둥지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놀둥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지금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 우리 둥지 친구들은 무엇을 하며 놀았을지 궁금해서 둥지 친구들을 찾아왔습니다. 둥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매우 우렁찬 목소리로 반겨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요즘 많이 덥죠? 자, 이렇게 덥지만 우리가 지금 이 여름을 어떤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이겨내고 있는지 재미있는 놀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소개해 줄까요? 수영이? 물놀이 하면 수영장에서 놀고 둥지에서 한밤 자는 게 재밌었어요. 둥지에서 1박 했어요? 네. 둥지에서 캠프할 때 그럼 뭐 하고 놀았어요? 마피아도 하고 무서운 얘기도 하고 과자도 먹고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마피아 게임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마피아를 사회자가 고르고 경찰도 고르고 스파이도 고르고 여러 가지를 해서 밤에 지목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렇군요. 나중에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우리 그 다음 친구는 형기. 저는 최근에 둥지에 몇몇 친구들과 로드 30이라는 펜션에 가서 재밌게 물놀이를 하고 왔어요. 물놀이를 많이 했군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많이 까만 거죠? 네. 다 탔어요, 그죠? 네. 여름이다 보니까 주로 물놀이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둥지 안에서 둥지 친구들하고 놀 때에는 무엇을 하고 노는지 재미있는 놀이 소개해 줄 거 있을까요? 네, 우리 찬민이가 손들었어요. 찬민이?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아 김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둥지 친구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이거는 동작이 중요한가 봐요. 자, 찬민이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김밥은 몇 줄? 김밥이 3줄.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아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5줄.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아 김밥. 자, 나온이가 못하면 빠져요. 김밥은 몇 줄? 김밥은 6줄.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아 김밥. 자, 찬민이는 탈락했어. 김밥은 몇 줄? 김밥은 3줄.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아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2줄.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아 김밥. 네, 와, 멋집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멋집니다. 야. 이거 김밥 말아 김밥 이 동작을 직접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김밥 말아 김밥으로 올여름 더위를 많이 날렸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럼 둥지 친구들,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둥지에서 모여서 이렇게 놀이하면서 놀았는 거 즐거웠어요? 네! 다음에 또 즐거운 놀이 있으면 그때 다시 인터뷰 요청해도 될까요?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역시 놀둥지 친구들은 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있군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에 등장한 어린이 해방군 대장 방구뽕 씨는 말합니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놀둥지 친구들, 지금처럼 많이 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 푹 빠져있는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춤춰주세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여섯 번째 작품은 달성군 마을 방송국에서 활동 중인 박대규님의 박기사의 세상만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벌써 가을이 오네요. 가을은 너무나도 짧은 것 같습니다. 단풍진 나무와 맑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힐링 하시길 바랍니다. 박기사의 세상만사. 이 방송은 일상에서 생기는 불편한 일들을 아주 조금씩 행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송이고요. 굳이 앞상까지 운행을 하는 600번 기사,
진행을 맡은 박대규입니다. 그럼 박기사의 세상만사 출발! 굳이 면사무소 앞에서 매일 장에 가시는 할머니가 계시네요. 차를 세우니 매일 타는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기사 양반 600번이지? 강문시장 가지? 박기사는 그냥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차를 세우고 언제나처럼 할머니 짐을 실어 드립니다. 할매요, 오늘은 와 이래 많은겨? 가을 아이가 추수한 거 다 팔아야지. 뒤쪽에 앉은 손님 몇 분이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십니다. 어른요, 오늘 또 장에 물건 팔러 가십니까? 그래. 도동댁 아이가 맞네. 이 얼마마이고. 서로 태코를 대면서 인사를 하네요. 태코란 옛날 어른들이 서로 집안을 부르는 말이죠. 두 분이 서로 가까이 앉아서 자식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성공해서 잘 살고 돈도 많이 벌어서 모두 잘 되었다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할매요, 자식들 다 됐는데 이제 그만 장에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박기사야, 봐라. 집에 있으면 혼자만 하노. 누렁이하고 고뇌하고 있으면 심심다이가. 장에 가면 하루에 5만원 10만원치돈 팔고 온다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주나? 돈 떠벌고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마. 시간도 잘 가고 안심신타. 박기사는 웃으면서 농담 한마디 더 건넵니다. 할매요,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다 잘 됐으니까 이제 그냥 편안하게 쉬소. 제가 할매 장에 갈 때마다 태울락하마 물건 실른다고 지가 힘듭니다. 한바탕 웃고 버스는 출발해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한지 장에서 팔 물건을 조금 검은 봉지에 사 내어놓으면서 집에 가서 물어. 내가 박기사한테 항상 미안고 고맙대 하고는 자리에 앉습니다. 기사는 그냥 평소 때처럼 운행을 합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이는 할머니들이 꼭 두세 분씩 타시죠. 모두들 70, 80 되신 분이신데 도시 노인들과 다르게 허리는 90도로 굽어 있고 걸음도 겨우 걸으시고 얼굴은 검게 거슬려 섰죠. 깡 마르셨지만 그래도 강한 분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에 나가신 할머니들은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다 팔릴 때도 있고 전혀 못 팔 때도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싣고 오는 일이 많이 있죠. 돌아오실 때 또 묻습니다. 기사 양반 600번이제 굳이 가재. 수십 년을 타는 버스인데 기사들 얼굴도 다 아는데 이렇게 꼭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농사를 지으신다고 자식들 위해 사신다고 본인은 정작 글을 못 배웠어입니다. 방송을 듣는 분 중 이해 안 되는 젊은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는 걸 박 기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땅값이 올라 수십억대 땅 부자이시지만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라고 팔지 않을 거라고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농사만 지으신 분. 돈 몇천 원이 아까워 아껴가면서 사시는 분. 오로지 자식들밖에 모르시는 분.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라고 할까요? 늦가을 맑고 깊은 하늘만큼 큰 사랑. 박 기사의 세상 만사를 듣는 분은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박 기사의 세상 만사는 오늘도 바람을 가르며 지역의 소식을 찾아 달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상 박 기사였습니다. 일곱 번째 작품은 서구 달성 토성마을 방송국의 골목 해설사가 들려주는 골목정원 이야기 부돌정원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피어나고 정이 피어나는 골목정원 이야기 달성토성마을 해설사 이가변입니다. 오늘 방송 주인공은 부돌정원의 김부돌님입니다. 우리 부모가 오빠도 하나 있네. 군대가 전사대표가 없지. 여동생 하나하고 내가 둘로 캐가. 그래 우리를 막 금이 오기가 캐왔어 아버지 엄마가. 조선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붙잡는다고 내 이름 붙들이라. 옛날에 붙들어 부르는데 글자가 요새는 글자가 없으게 부돌. 어떻든 귀한 자식이다. 김부돌. 한 번은 아짐의 뒷벽에 아짐의 몰래 다육이를 키운다고 제가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온도를 맞춘다고 철을 켜놓았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큰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났는데 온실을 몽땅 태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줌매가 오셔서 대수롭지 않게 우리 두 영감 할머니 번데기 될 뻔했다며 걱정하던 저희를 오히려 웃겨주셨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온실을 만드는데 아줌매가 벽에 못질도 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게 이웃이니까 오래된 이웃으로 함께 살아왔으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동네로 시집 올 때 전부터 계셨으니까 횟수로 치면 몇십 년이 넘은 이야기지요. 좀 잘 살았거든. 침산 제일 못자득하게 우리 집도 두 채나 있고 잘 살았는데 막 아주 부자에도 보통 잘 살았는데 영감이 자꾸 사고를 하다가 그때 염색 공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실패를 맛봤어. 그래가지고 세포 그래가 우리 일이 필요하는 거지 이 동네 앉는 기라. 내가 지금 87이거든. 어이쿠야. 80이건데 여가지고 아들한 딸한 남매 낳았거든. 아들이 올게 50 너인강 이렇고. 그럼 몇 년? 그럼 모두 7남매인데 1남 6녀. 1남 6녀. 옳지. 아이고야. 그럼 위에 지금 딸이 6이다 이거. 위에 딸 5 넣고. 응. 맞지? 여와가 아들 넣고. 그럼 하나 더 낳아라. 어른들 그 자서 놓다가 또 낳아. 어머니 그러면은 이 동네 와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막 시댁에서 막 좋아하고 막 난리 났겠네. 그래 어른들이 안 계셔가지고
딸 많이 낳았다고 머리칼 사람도 없었고 예. 아들 놓았다고 좋다고 한 사람도 없었고 막 그렇다. 근데 어머니 와 놓으셨는데. 응? 근데 와 놓으셨는데. 뭐라한 사람도 없는데 와 그렇게 아들 낳는다고. 그래도 너도 하나 낭 있는 거 있어야 되지 없으면 되는 거. 니 놓는 거 나도 놓자 싶으면 자꾸 낳았지. 그리고 아들 낳았잖아. 고생스럽긴 하지만 젊은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지 아니마 지금 늙었지만 나이 많이 들고 다 무릎도 아프고 하지만 지금이 낫다. 지금이 낫다. 내 멋대로 살고 지금 만나나 머리 간 사람 있나 뭐 아무나 이 지금 낫다. 그렇구나. 왜? 밥 잡숴서 불러줘야지. 놀러를 멀리 갈 수 있나? 우리 영감 돌아가신 데가 올 정월 돌아가셨거든. 그건 얼마 안 됐잖아. 올정월이야? 올정월? 얼마 안 됐잖아. 말하자면 몇 개월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나이 90에 돌아가시도 눈물이 질질 나고 울었는데 지금 뭐 와 울었던 거 싶은 게라. 눈물이 나게 울었어. 그렇지. 밥 먹다도 울고 막 아침 잠 올려가 앉아가 뽀에 앉아가 막 울고 이래 울었는데. 근데 요즘 생각해. 지금은 안 울지. 그래도 위에다가 또 슬플 때가 있어. 맞아. 예, 그래 찔찔 울고 그래 살았지 뭐 그게 뭐. 아침 잡숴서 점심 놀러도 못 가고 점심 잡숴서 30시대로 밥 차려줘야 되잖아. 맞아요. 잘하든 뭐하든 차려주지. 지금 뭐 내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내 자유하니까. 그래 그게 얼마나 좋은 게고. 나일라 꽃잎 피는 들창 밑에 마지막 손목을 잡고 바라보는 달빛 속에 엉클어진 애달픈 생각. 숨참 뭐 하겠다. 두 번 다시 만날 손냐 서울의 거리 밤거리. 마지막 손목이 누구 손목이십니까? 그대 손목. 그대 손목. 하하, 오늘 행제했습니다. 김부돌 아줌의 노래도 듣고요. 이날 기분이 참 좋으셨나 봅니다. 마을 해설사가 들려드리는 골목정원 이야기. 오늘 주인공은 부돌정원의 김부돌 님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는 개인의 욕구에서 시작해 공동체로 만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마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누구나 미디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마을 미디어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입니다. 마을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에 입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끝으로 박효신, 박정현의 바람이 부네요 들려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부네요. 춥지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그리고 마주 봐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 봐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